안녕하세요. 만점을 만들다 만만과학의 연아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2학년 1학기 부분의 1단원 물질의 구성, 원소 부분에 대한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일단 원소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부터 아셔야 되시냐 하면은요. 물질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관. 저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관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요. 볼관이에요. 물질을 바라보는 입장을 물질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서는요. 고대, 중세, 근대를 나누어서 고대학자들, 중세학자들, 근대학자들이요. 물질관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 변천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배웠었는데요. 우리는 거기까지 배우진 않고요. 조금 시험 문제에 잘 나올 만한 그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 가지고만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학자가요. 탈레스라는 학자입니다. 탈레스라는 학자는요. 1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1원소설. 그러니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 원소가 뭐냐면 물이야. 즉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왜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탈레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밖에 아낙시메스, 엠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들도요. 연달아서 여러 가지 자기 입장의 원소설, 어떤 물질관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어요. 사원소설. 탈레스야, 한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니? 적어도 4개는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물뿐만 아니라 흙도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일 것 같아. 뿐만 아니라 불도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일 것 같아. 또 공기도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일 것 같아. 그래서 물과 흙과 불과 공기가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는 거야. 한 개가 아니라 4개가 되는 거야. 얘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4개의 물질이요. 서로 바뀔 수가 있어. 얘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서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 변환될 수 있어. 전환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물질은 연속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같은 경우에서는요. 다른 말로 연속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 당시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였어요. 좀 영향력이 컸었다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연속설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세의 연금술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보일과 라부아지에가 라부아지에. 애가 주장한 원소설이 있어요. 보일 같은 경우에서는 원소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어요. 원소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물질을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그 정도. 됐어요? 그 정도로만.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 그 정도가 끝이 되는 것이고요.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원소를 갖다가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원소를. 됐어요? 원소를 정의했어. 원소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야 라고 정의를 하면서 자신이 주장한 정의에 맞춰서 33종의 원소를 발표했어요. 물론 지금 와서 봤더니 그 33종의 원소 중에서 원소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하다만 하여튼간에 원소 자체를 갖다 정의를 하고 33종의 원소를 갖다가 지가 정의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학적이다라고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실험을 하나 해요. 되겠어요? 엄청 중요한 실험을 하고요.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얘예요. 라부아제의 물
분해 실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보아제는요, 이렇게 생긴 뭐 벽화로 뭐 주철과 뭐 이렇게 생긴 뭐 물질이 있겠죠. 거기에 물을 갖다가 넣어요. 만약에 탈레스가 주장한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것 중에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면, 만약에 물이 원소라면 물은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막상 물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여기에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산소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물이 분해가 되었어? 그럼 이 실험은 뭘 얘기해 주는 거야? 물이 원소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험이다라고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레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만물의 근원에 뭐 물이 있다 또는 뭐 물은 원소다라는 것을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너 틀렸음 하고 반박할 수 있었던 거죠. 되었을까요? 이 실험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마 여러 가지 기체의 성질에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냥불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퍽 또는 뭐 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수소 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기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철관이 녹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금속이 녹이 쓰는 것은요. 산소와 결합한 것이다 라고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산소가 발생을 했고 여기에서 수소가 발생을 했어. 물은 수소와 산소로 쪼개졌어. 분해가 되었어.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지금 물질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잠시 뒤에 원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원소. 지금의 원소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 때문에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될 수가 없어. 이렇게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을 우리는 원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에는요, 120여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0여 종, 뭐 118여 종이라고 실려져 있는 책도 있고 110여 종이라고 실려져 있는 책도 있고 여튼 120여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는요. 자연에서 발견된 것도 있고요. 또는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1쪽의 알칼리 금속의 성질, 뭐 17쪽의 할로젠 원소의 성질, 뭐 18쪽의 비활성 뭐 기체의 성질 이러면서 원소마다 가지는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소 같은 경우에서는요. 뭐 일생생활에 그 성질에 맞춰서 다양하게 이용된다라고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원소는 뭐 이렇다라고 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원소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물질에 이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확인. 사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순서대로 따졌을 경우에선 두 가지만 먼저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일단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불꽃 반응입니다. 불꽃 색깔을 뭐 확인하는 건가 봐요. 두 번째 선 스펙트럼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그 물질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불꽃 반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 반응. 별거 아니에요. 불꽃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물질에 불을 갖다 붙여보는 거예요. 그때 특정한 색깔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그 색깔을 통해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됐어요? 되게 간단하고 돈도 그리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재미나기도 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부의 금속 원소만 확인할 수 있어요. 나머지 원소는 확인하기가 힘든 거예요. 금속 원소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의 금속 원소만 색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의 금속 원소의 색깔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통해서 이 물질에는 어떤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표를 하나 차라락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불꽃 반응은 일부의 금속 원소만을 확인하는 거예요. 모든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론튬이라는 금속이 있고요. 리튬, 칼슘, 나트륨, 바륨, 구리, 그 다음에 세슘, 칼륨이라는 원소를 확인할 건데 어차피 뒤쪽에서 얘네들 전부 다 원소 기호로 암기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스트론튬은 스트론튬하고 대문자 S, 소문자 R로 표현합니다. 리튬, 대문자 L, 소문자 I, 칼슘, 대문자 C, 소문자 A, 나트륨, 대문자 A, 소문자 A, N, 대문자 N, 소문자 A, 바륨, BA, 그 다음 구리, CU, 세슘, 그 다음에 칼륨은 대문자 K.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다 암기할 것이기 때문에요. 요것도 같이 필기하면서 수업 진행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론튬의 금속 같은 경우에서 불꽃 반응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을 경우에서는요. 빨간 색깔 또는요. 붉은 색깔의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리튬 역시도요. 빨간 색깔, 붉은 색깔의 그 빛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서는요. 주황 색깔 불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트륨은요. 노란 색깔을 확인할 수 있어요. 노란색. 바륨은요. 황록 색깔. 구리는요. 구청하고 조금 암기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청록 색깔. 세슘은요. 파란 색깔. 칼륨은요. 보라 색깔. 조금 센스가 있는 아이들은요,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나른 선생님이 이 표를 갖다가 무지개 색깔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빨주, 노주, 파남보. 되셨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십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이해겠을까요? 그 다음에 너희는 또 확인할 게 있었어요. 뭐요? 얘네들이요. 스트론튬도 빨간 색깔이고요. 리튬도 지금 빨간 색깔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문장이 나왔을 경우에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불꽃 색깔을 나타내면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얘도 빨간 색깔이고 얘도 빨간 색깔이죠. 색깔은 같죠. 그렇지만은 다른 금속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론튬과 리튬 때문에 색깔은 같지만은 다른 금속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나오면은요, 넌 틀렸어 라고 체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말은 맞아요.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을 한다면 당연히 불꽃 색깔은 같다. 얘는 맞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제가 아무 물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질산, 칼륨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황산, 칼륨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모르겠어. 뭐 이런 물질이 있나 봐. 일단 들어봐.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질산칼륨에 칼륨이라는 금속 원소가 들어가고 황산칼륨에 칼륨이라는 원소가 들어가죠. 물론 다른 물질이긴 하지만은요. 칼륨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불꽃 색깔을 확인하게 된다면요. 여기에서도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얘도 어떻게? 보라 색깔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금속 원소를 가지고 있다면은 불꽃 반응 색깔은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꽃 색깔이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불꽃 반응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작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불꽃 반응에 대해서 우리 했어요.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스펙트럼 가겠습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빛, 라이트를 분광기, 분광기가 뭐지?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띠 얘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빛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빛을 분광기에 넣었대요. 빛을 분광기에 넣었대요. 분광기라고 얘기를 한다면은요. 이때의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이때의 광자는 빛광이겠죠. 그러니까 빛을 나누어주는 기계라고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빛은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것이다라고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분광기에 넣었을 경우에 뭐 여러 가지로 다시 쪼개질 수가 있어. 그때 나타나는 띠를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형태에 따라서 크게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연속 같은 경우에서는요. 마치 무지개와 같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긴 하는데 빨간 색깔하고 주황 색깔의 경계가 어딘지 사실은 불분명해요. 사실 무지개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빨간 색깔이 가다가 어느 순간 주황 색깔로 가고 어느 순간 노란 색깔로 가고 어느 순간 바뀌가 하다가 보라 색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경계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해요. 빨간 색깔하고 주황 색깔의 경계는 딱 여기야. 뭐 파랑 색깔하고 보라 색깔의 경계는 딱 여기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연속적이다라고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지개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다라고 둘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딱 선이 나타나요. 선. 그랬어요? 선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서는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지금은 구분하진 않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근데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갖다 연속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는 것을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원소마다 이 선의 위치, 그 다음에 선의 굵기, 선의 개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다 구해놨어요. 수소권은 어떻고 헬륨권은 어떻고 다 구해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선 스펙트럼을 봐서 얘 들어가 있네, 얘 안 들어가 있네, 이 원소가 있네, 이 원소가 없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가지고 올게요. 쭈쭈쭈쭈쭈쭈쭈쭈 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위에 사실 얘는 방출 스펙트럼이라서 색깔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뽑아왔어요. 왜 흑백으로 뽑아왔냐면요. 어차피 학교 시험이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 시험지 컬러로 나온다.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가지고 왔어요. 컬러로 뽑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요. 흑백으로 가지고 왔는데 지금 물질가야 여러
가지의 물질이 섞여져 있나 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섞여져 있나 봐요. 이 A하고 B가 어떤 원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소 A라고 둘 거고 원소 B라고 둘 거예요. 이때 물질가에 원소 A가 있는지 원소 B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소 A를 물질가가 포함을 하고 있었다라면은 원소 A가 가지고 있던 이 4개의 선이 모조리 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원소 B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은요, 원소 B에서 나타나는 이 띠가 전체 물질가에 나타나야 된다라고요. 이거 확인해 볼 거예요. 원소 A, 나타났네. 나타났어. 4개의 띠가 지금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물질가는 원소 A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A를 포함하고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 B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나타나 있지 않으시죠? 만약에 원소 B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면은요, 물질가에서는요, 원소 B를 가지고 있는 띠가 다 나타내야 된다라고.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물질가는 B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의 위치, 굵기, 개수를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 스펙트럼 이해하셨죠? 다시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불꽃 반응하고 스펙트럼. 불꽃 반응에서는요, 색깔을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 스펙트럼에서는요, 선의 개수,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 원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요.